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왕따 문제에 대한 주제로 한번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이면서 학교 폭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개념이다.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고, 또는 학생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0.7%, 중학교 11.3%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초등학교 4.0%에서 중학교 2.5%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되 남자와 여자 중에는 여학생의 경우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였고, 국내 연구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본다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네요. 초등학교는 5.6%, 중학교는 2.7%, 고등학교는 1.4%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집단 따돌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단 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중학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미국에서 진행했던 실험에 의하면 13세의 집단 따돌림 가해자나 피해자로 분류된 소년들이 3년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200명 중 8.5%의 아동이 유치원 연령대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래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번 연구에서는 보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의 발달 경향을 조사하고 학생 성별에 따라 발달 경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더 나아가서 집단 따돌림 발달 유형을 무경험, 일시 회복, 지속 악화 집단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자존감 우울, 공격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지속 여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가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행 연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입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학교 환경이나 또래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행동의 감소 경향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따돌림 행동의 감소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말하면 집단 따돌림의 행동의 감소 경향이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은 신체 물리적인 유형과 언어 대인관계 유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학생 성별에 따라 발생 비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무경험, 일시 회복, 지속 악화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지속 악화 집단이 무경험이나 일시 회복 집단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것이다.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